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식배우터 오늘의 강의를 맡은 아로마 테라피스트 신나래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두 번째 알려드릴 거는요, 반려동물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이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네, 지금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춰서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PPT를 먼저 보실게요. 네, 라벤더 이렇게 나오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라벤더예요. 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네, 여러분들, 라벤더 향 많이 맡아보셨죠? 네, 이게 지금 그 온라인이라서 제가 참 이 향기를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네, 라벤더 향 맡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놀라세요. 자기가 알던 라벤더 향이 아니에요. 네. 에센셜 오일, 그러니까 천연 에센셜 오일로 느껴지는 라벤더의 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인공적인 라벤더의 향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네, 다음에, 네.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로마 테라피에서 중요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외국의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의 경우에는 라벤더만 가지고 거의 모든 병을 케어를 한다고 할 정도로 라벤더는 정말 만능 오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기능이나 주의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벤더는 뭐 제가 여기 과명, 학명 이렇게 적어 놨는데, 과명은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과명은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학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명이 뭐냐 하면, 어떤 식물의 고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한 식물당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고유 명사죠. 그래서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문장이 길어서 좀 놀라셨겠지만 이게 라틴어거든요. 네,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시면 라틴어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뭐라고 읽냐면 라반듈라 앙구스티폴리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못 읽으셔도 돼요. 하지만 요 단어 정도는 좀 이렇게 어디 기억하셨다가 라벤더 오일을 내가 구입을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요거 학명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보통 우리가 라벤더라고도 하고요. 트루 라벤더라고 해요. 진짜 라벤더 약간 이런 뜻이죠. 라벤더 오일 어디에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벤더 오일은 첫 번째 심혈관계. 심혈관계는 뭐냐면 심장과 뭔가 이렇게 혈액이 순환되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심혈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벤더는 특히 어디에 좋냐면 혈압이 높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심장이 너무 막 이렇게 두근두근 빨리빨리 뛰는 막 심계양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이 라벤더 오일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쓰이는 부위가 어디냐 하면 피부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꼭 응급처치용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라벤더 오일은 뭐에 좋냐면 피부의 화상, 치유, 뭐 통증 예방, 감염 예방 막 이렇게 쭉 써놨는데 뭐냐면 얘는 한마디로 상처 났을 때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도록 피부 세포를 이렇게 빨리빨리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어디냐면 화상에 정말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염, 뭐 아토피 같은 거를 얘기를 하겠죠. 아토피 그 외에 뭐 여드름, 뭐 습진 각종 피부 트러블에 다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습진, 건선, 상처, 네. 그다음에 피부 알러지. 그래서 뭔가 알러지 일어난 피부,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인 경우에 라벤더가 있으시면은 라벤더를 최우선적으로 써주시는 거를 권장을 해요. 정말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골격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골격계가 어디냐면 한마디로 관절이에요, 관절. 그래서
근육통, 관절염, 뭐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 뭐 허리 디스크 아니면 뭐 요통 같은 거. 그러니까 관절에 뭔가 통증이 있고 뭐 잘 안 움직이고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라벤더 오일을 희석해서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까 앞에서 배웠던 스포법으로 적용을 해주시거나 하면은 통증 완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 해줬냐면 벌레 퇴치. 강아지들 산책 많이 하잖아요. 특히 약간 그 뭐 진드기 아니면은 뭐 모기 뭐 이런 벌레 산책할 때 이제 그런 벌레들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벌레 퇴치 뭐 스프레이 같은 거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는 블렌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벤더예요. 얘가 벌레를 퇴치하는 그 효능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벌레 물렸어, 우리 강아지가. 그래서 거기에 상처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도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빠르게 가라앉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피부 아니면 뭐 심혈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왼쪽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신체적, 육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효능을 보이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진정, 완화, 분리불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신경정신계, 뭔가 심리적으로 네,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라벤더는 진정이에요. 굉장히 사람을 릴렉스 시켜주죠. 그래서 보통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면증에 라벤더 오일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라벤더 오일은 일반적으로 뭔가 저희가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를 하는데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약간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정시키고 불안을 잠재우고 이럴 때 추천을 하고요. 특히 분리불안이 심한 강아지에게 써주시면은 어떤 그 분리불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뭔가 그 주인과 뭔가 가족과 분리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많이 완화시켜 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라벤더 오일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 꼭 기억하셔야겠죠.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원액을 쓰기도 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는, 아까 첫 번째 그 강의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원액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액을 쓸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딱 두 개 있어요. 뭐냐면 라벤더 티트리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경우고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균도 적게 나가고 피부도 얇고 뭐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액 사용 금지예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티트리입니다. 티트리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특히 여드름 있거나 약간 이런 경우에 티트리 에센셜 오일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발라보셨거나 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뭐 이런 뭐 올리브 여왕 같은 뭐 이런 데 가서도 굉장히 네, 티트리 에센셜 오일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트리 오일이 굉장히 대중화가 됐죠.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뭐 과명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학명 보시면 뭔가 되게 길죠, 얘도. 네, 이것도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티트리 에센셜 오일 구입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사세요. 티트리라고 하는 식물의 학명이 뭐냐면 멜라레오카 알테르니폴리아라고 합니다. 네, 라틴어예요. 네. 티트리 뭐에 좋냐? 티트리는 온갖 감염 질환에 정말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뇨계. 비뇨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비뇨생식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요로계. 그래서 뭐 방광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로감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그 생식계, 비뇨계 생식계 부분에 뭔가 감염이 있을 때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뭐 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입욕을 시켜주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쓰시게 되면은 세균 감염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두 번째, 면역계를 자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강력하게 면역을 자극해서 면역을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반복적으로 그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감염이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잘 안 낫는 경우, 회복이 느린 경우에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써주면은 반복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빨리 낫는다든지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호흡기에 정말 많이 써요.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그래서 각종 호흡기 질환은 한마디로 감염이거든요. 세균이 감염이 됐던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뭔가 세균, 바이러스 혹은 뭐 곰팡이 뭐 이런 것 그 외부의 어떤 그 세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호흡기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감염 질환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써주시면은 정말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천식, 기관지염, 카타르, 근데 카타르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 카타르가 뭐 그리스어로 뭐 아래로 흐른다 뭐 이런 거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콧물 나고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추천을 하고요. 기침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바이러스 감염 질환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허피스 뭐 이런 거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거든요. 이럴 때 티트리 에센셜 오일 혹은 티트리 하이드로졸을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킨케어, 특히 피부 질환에도 정말 추천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티트리 하면 여드름이죠. 근데 동물은 여드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은 화상. 화상이 왜 무섭냐면 피부가 광범위하게 손상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손상 부위를 통해서 세균 감염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티트리 에센셜 올려 소독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곰팡이 감염 질환. 동물들이 정말 곰팡이 감염 질환이 많죠.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인데요. 고양이들이 특히 뭐 링원 같은 그 곰팡이 감염 질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저희 고양이도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그 발 쪽에 그 링원 감염이 있어가지고 되게 막 털도 빠지고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이럴 때 티트리 에센셜 오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벌레 물린데 그 다음에 뭐 상처 났을 때 이럴 때도 소독용으로 티트리 에센셜 오일 혹은 티트리 하이드로졸 발라주시면 되고요. 뭐 동물은 사마귀가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경우에는 사마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마귀도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티트리 에센셜 오일 발라주시면은 빠르게 호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트리도 아까 원액 쓸 수 있는 두 가지 오일 중에 하나죠. 라벤더, 티트리. 하지만 동물은 절대 원액 사용 안 된다는 거. 동물한테 쓰실 때는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점원 카모마일이에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죠? 아까 라벤더, 티트리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점원 카모마일은 쟤 뭐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정말 중요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네. 점원 카모마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꽃이 예쁘게 생겼죠. 국화예요, 국화. 정확히 얘기하면 국화는 아니고 국화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국화과에 속하는 저런 꽃이고요. 학명은 네, 뭐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어디 적어 두셨다가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 구입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마트리카리아 레푸티타 혹은 마트리카리아 카모밀라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원 카모마일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점원 카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다른 에센셜 오일들은 보통 색이 굉장히 뭐 투명하거나 아니면 약간 연한 노란색 혹은 가끔 가다가 약간 녹색 정도는 띄는데 이렇게 짙은 파란색을 띄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점원 카모마일이 대표적인 아주 파란색을 지닌 에센셜 오일인데요. 그래서 블루 카모마일이라고도 불러요. 네, 이 점원 카모마일이 잘하는 게 뭐냐면 항염 작용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점원 카모마일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 아까 에센셜 오일은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점원 카모마일의 주요 화학 성분이 뭐냐면 카마줄렌, 뭐 알파비사보롤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얘는 항염 작용이 탁월하거나 항염이 뭐죠? 염증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염증,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이런 피부염 이런 거에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항염작용, 그래서 피부 쪽에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아까 티트리처럼 뭔가 그 비뇨기 감염, 염증 생기잖아요. 이런 염증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반려동물들이 약간 뭐 소화를 잘 못 시켜, 입맛이 없어, 뭐 이런 경우에 점원 카모마일 쓰셔도 괜찮고요. 요건 어떻게 쓰냐?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마사지 오일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마사지 오일 만들 때 에센셜 오일, 점원 카모마일이나 아니면 다른 소화에 좋은 에센셜 오일들 이렇게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신 다음에 잘 섞어서 소화는 어딘가요? 배죠. 복부를 이렇게 살살 마사지 해주시면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점원 카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정말 많이 써요. 안전하고요. 얘는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라벤더, 티트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점원 카모마일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에센셜 오일들은 대부분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에센셜 오일만 골라서 설명을 해드려요.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피부. 그래서 이 점원 카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온갖 종류의 그 피부 질환에 정말 추천 많이 해요. 그래서 종기, 고름차고 막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상처 감염 부위 쓸 수 있고요. 습진, 두드러기, 그 다음에 특히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 아토피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경우에 정말 블렌딩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서 뭐만 닿아도 막 이렇게 뭐 약간 뭐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러지 같은 질환, 그래서 피부 가렵고 막 이럴 때 그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고 이럴 때 점원 카모마일 많이 추천을 하고요. 같이 블렌딩, 같이 섞어서 쓰면은 좋은 에센셜 오일이 뭐냐면 라벤더예요. 라벤더도 뭔가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죠. 피부 진정, 완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원 카모마일과 라벤더는 보통 블렌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항알러지 효과도 있어요. 항알러지가 뭐죠? 알러지를 억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알러지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들이 뭐가 있나요? 천식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비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럴 때 알러지 질환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점원 카모마일의 경우에는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라벤더나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좋아하세요. 거부감 없이 쓰실 수 있는데 이 점원 카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향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많은 향을 쓰시는 것보다는 한 방울, 많이 써봐야 두 방울 정도 아주 작은 양만 쓰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호우드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뭔가 뭐 알 수 없는 언어로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불어예요. 에센셜 오일은 프랑스계 품질이 좀 좋아서 그렇긴 한데 뭐 부아드 호우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우드, 부아가 그 우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우드. 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호우드라고 하는 식물의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인데요. 학명이 되게 길죠. 어디 뭐 찍어 놓으셨다가 구입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학명은 뭐냐면 시나모문, 캄포라, 시티, 리나룰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시티 이게 뭐냐 케모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에센셜 오일은 짧게 설명드리자면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식물에서 추출을 했다 하더라도 뭐 어느 지역에서 추출했냐, 뭐 언제 수확했냐, 특히 지역에 따라서 화학 성분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케모타입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대표적인 게 로즈마리 뭐 이런 게 있는데 로즈마리 같은 경우도 케모타입 한 3가지 정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호우드 볼게요. 호우드는 뭐 해줬냐면 이게 지금 호우드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호우드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향이 좀 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쓰실 수 있고요. 호우드 같은 경우에는 림프 배수에 되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림프 순환 잘 안 되시는 그 동물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호우드를 마사지 오일에 블렌딩 한 다음에 아주 살살 이렇게 그 마사지 해주시면은 그 순환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 드레나지 해서 이런 뭐 손 같은 경우 이렇게 사이사이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은
그 림프 배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호우드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특히 피부에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얘도 이 호우드도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마찬가지로 뭔가 피부 세포를 재생해주고 그 다음에 건조하고 예민하고 막 이런 염증성 피부 있잖아요. 그래서 아토피에도 많이 쓰고요. 습진 같은 거에도 많이 쓰고 막 가렵고 막 발진 나고 이런 온갖 피부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를 가라앉히고 진정시키고 뭔가 부드럽게 뭔가 적용을 하고 싶을 때 호우드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또 블렌딩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항감염 되어 있는데 이 호우드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리나룰이라고 하는 그 화학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화학 성분이 굉장히 소독이나 그 이런 거에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감염 질환 세균 감염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든지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 감염 질환에 추천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호흡기 감염이에요. 그래서 기침하거나 뭐 콜록거리거나 뭐 가래 끓는다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에 호우도 되게 자극 없이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호흡기 감염 질환 중에서도 뭔가 상부호흡기 질환이 있고 하부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보통 뭐 목감기, 코감기 약간 이 위에서 뭔가 이제 호흡기 뭐 증상이 있는 건 상부호흡기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관지나 폐로 넘어가면 하부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우에는 가래가 좀 많이 끓고 열도 나고 막 이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이 호우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호우드는 약간 신경정신계로 가면은 뭐 해줬냐면 감정의 균형.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감정 기복이 막 이렇게 막 요동을 친다든지 막 이럴 때 좀 진정시켜주는 약간 이게 캄다운 시켜주는 이제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향이 정말 이 향을 맡아볼 수 없다는 게 지금 정말 안타까운데 향이 굉장히 되게 우아해요. 그래서 향수 같은 거에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그 업리프팅이라고 보통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약간 기분 전환, 기분을 살짝 좋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진정시켜주는. 그래서 이 호우드도 마찬가지로 라벤더랑 이 호우드를 같이 블렌딩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렇게 릴렉스 시켜주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죠. 그래서 호우드도 굉장히 반려동물한테 많이 쓰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예요. 베르가못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버가못 혹은 베르가못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베르가못 한번 볼게요. 베르가못은 이렇게 초록색의 열매, 네, 약간 울퉁불퉁 되게 못생긴 약간 그 라임 뭐 이렇게 생겼죠. 네, 이걸 버가못 열매인데 버가못 과일인데 얘를 그 껍질을 이렇게 압착을 해서 이렇게 짜내는 게 바로 이 버가못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이 버가못의 그 식물의 학명은 뭐냐면 시트러스 베르가미아라고 합니다. 얘는 좀 비교적 앞에 비해서 짧죠. 그래서 껍질을 냉압착. 그래서 이 버가못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아까 점원 카모마일은 굉장히 파란색을 띄었거든요. 근데 이 버가못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녹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뭐 오데코롱의 주성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오데코롱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가볍게 뭔가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런 향수 계열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오데코롱의 특히 전통적인 오데코롱의 경우에 버가못을 굉장히 그 많이 썼었어요. 지금도 향수에 버가못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얼그레이티의 향미제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차에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약간 그 향미를 돋우는 이제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버가못 에센셜 오일의 경우도 굉장히 안전하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인데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효능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공기 소독 및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공기 중에 뭔가 그 균이나 이런 거를 막 살균하고 싶고 뭐 냄새 없애고 싶고 이럴 때 보통 레몬 오일 많이 쓰시죠. 네. 레몬 오일도 정말 좋고요. 거기에 이 버가못 오일도 조금 섞어서 쓰신다면은 정말 향이 되게 좀
레몬과는 다른 되게 우아한, 근데 고급진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버가못 오일도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이 버가못 오일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독 살균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디퓨저 같은 걸로 이제 발향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그 룸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이 공기 중에 살균 소독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계. 그래서 이런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 있잖아요. 뭐 오렌지, 레몬, 버가못, 라임, 약간 이런 약간 그 감귤류 이런 그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의 경우 대부분 소화에 되게 좋아요. 특히 약간 복통이 심하다든지, 뭐 설사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경우에 이런 시트러스 계열 오일로 블렌딩을 해서 복부 마사지 이렇게 살살 해주시면은, 네,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못 오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하는 게 뭐냐면, 식욕 없어서 특히 약간 동물은 아프거나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식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사료 안 먹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굉장히 그 속상하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럴 때 버가못, 뭐 그레이프루트 해가지고 이런 시트러스 계열로 이제 그 블렌딩해서 발향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네, 그걸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면 계속 이제 향이 올라가죠. 이런 경우 이렇게 발향을 뭐 해주신다든지 하면은 식욕을 돋구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식욕 없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화곤란, 소화불량 이런 전반적인 뭔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성 피부, 뭐 복합성 피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사람의 경우에는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어떤 데 해당되냐면 피지 분비량이 많은 유분기 굉장히 많은 그 동물들 있잖아요. 특히 그 뭐 장모 치와와나 까만색 뭐 요크셔 테리어, 그다음에 뭐 닥스훈트, 뭐 장모 치와와 중에 약간 까만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털 반짝반짝하고 뭐 이런 그 털에 유분기 많고 이런 애들이 피지 분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잘 걸릴 수 있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네, 그런 경우 약간 피지 분비량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좋은 게 이런 버가못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양이들이 또 피지 분비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턱드름, 꼬드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지 분비와 관련된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럴 때 그 샴푸에 뭐 이런 버가못 오일, 뭐 레몬 오일 이런 거 한 방울 정도,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희석한 다음에 고양이 이렇게 목욕시킬 때 써주시면은 유분기가 조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얘도 살균 소독 효과 되게 뛰어나거든요. 염증에도 좋고, 그래서 방광염, 요로감염, 이렇게 뭔가 예민한 부위, 좀 민감한 부위에 뭔가 감염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버가못 오일을 블렌딩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못 오일은 이렇게 뭔가 신체적, 육체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계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증, 분리불안 있거나 약간 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공격적이거나 이런 애들한테 써주시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뭐 수면에 뭔가 수면 패턴에 문제가 있다든지 수면에 뭐 장애를 겪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요. 동요, 초조,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완화시키고 전반적으로 버가못 오일도 굉장히 그 릴렉스 시키고 뭔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탁월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약간 행복감을 주는 오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버가못 오일은 주의사항이 조금 있어요. 어떤 거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버가못 오일은 광독성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 PPT에 써놨는데 강한 광독성 오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버가못 오일을 그냥 이렇게 바르고 피부나 뭐 이런 거에 바르고 햇빛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을 입는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피부가 빨갛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까맣게 탄다든지 뭐 색소가 올라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광독성이라고 하는데 버가못 오일의 광독성이 굉장히 심해요. 자,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래서 버가못 오일을 구입을 하실 때 버각텐 프리 혹은 뭐 퓨로크마린 프리 해가지고 그 광독성을 제거한 오일을 팔아요.
그래서 그러면 강아지나 고양이도 그런 자외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나요?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강아지들 같은 게 털을 이렇게 밀잖아요. 원래 강아지나 고양이는 털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지니거든요. 근데 털을 다 밀었다. 이런 경우에는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할 방어막이 없는 거잖아요. 손상을 입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그 광독성을 제거한 버가못 오일을 사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광독성이 있는 오일을 샀어. 이런 경우에는 밤에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을 확인하시고 구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PPT를 보시면 이어워터라고 되어 있죠. 네, 이어워터가 뭐냐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귀 바깥쪽 있죠? 여기 살살살살 닦아주시면은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뭘로 만드냐 하면 네, 티트리 하이드로졸, 그 다음에 로즈마리 하이드로졸, 위치 에이즐 워터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이제 그 하이드로졸로 블렌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쓰인 그 하이드로졸의 특징이 뭐냐면, 티트리, 로즈마리, 위치에이즐 모두 살균 소독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 다음에 항염 효과도 있고요. 이 위치에이즐 워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피부 진정, 뭐, 이런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적절 비율로 블렌딩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런 핵산디올 있죠? 요런 거, 핵산디올은 아까 보존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제품을 기껏 만들었는데 뭔가 부패하지 않도록 세균의 오염으로부터 막을 수 있도록 이 핵산디올을 조금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비커나 아니면 집에서 쓰는 뭐 아무 용기나 괜찮아요. 그래서 소독용 알코올 뿌려서 소독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 하이드로졸로 이렇게 계량을 하신 후에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뿌려서. 네. 그래서 만약에 집에 요리용 저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리용 저울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네, 올려서 적정량 계량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핵산디올 넣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얘는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보존제 핵산디올. 그래서 이 이어워터 같은 경우에는 다 액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저어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어워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뾰족한 용기 있죠. 이런 뾰족한 용기에 담아주시면 쓰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열어서 이렇게 담아서 네. 그래서 이 뾰족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 끝이 이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장솜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 적신 화장솜으로 귀나 이런 부분 이렇게 딱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귀가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워터예요. 아이워터는 훨씬 간단해요. 얘는 뭐냐면 왜 우리 강아지들 중에 눈물 많이 흘리는 애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털 하얀 애들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카모마일, 로먼, 뭐 로즈 혹은 라벤더 뭐 약간 이런 그 하이드로졸 중에서 눈가에 쓸 수 있는 하이드로졸이 또 몇 개 있거든요.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카모마일, 로먼, 로즈, 라벤더 약간 요런 정도로 해서 눈가에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어워터 만들듯이 이런 비커에 네, 하이드로졸 블렌딩 하셔가지고 네, 보존제 넣어서 네,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스포이드 용기나 아니면 네, 이렇게 스포이드 용기 같은 거에 써주시면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솜에 떨어뜨려서 눈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눈가 살살살살 닦아주시면 되고요. 혹시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가에 뭐 이렇게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막 싫다고 하시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눈가만 살살 닦아주셔도 눈물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좀 잘 견디는데, 좀 익숙해졌는데, 그러면은 화장솜을 눈가에 이렇게 올려두시면은, 한 뭐 3분 뭐 요 정도 이렇게 올려두시면은 굉장히 그 눈가 주변이 좀 편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거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그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약간 눈 충혈되거나 아니면은 눈가에 약간 염증이 있어서 이렇게 붓거나 이랬을 때 빠르게 진정시킬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유용한 게 뭐냐? 이 마사지 오일이에요. 이 마사지 오일은 뭐냐면, 먼저 비커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이런 식물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 뭐 살구씨 오일, 뭐 이런 것들을 좀 섞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30ml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넣냐면 제가 지금 만드는 건 관절염, 약간 통증이 심한 관절이나 아니면 고관절이나 슬개골 탈구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절에 통증이 심한 애들한테 쓰는 그 블렌딩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에센셜이 뭐냐면 블랙페퍼, 뭐 마조람, 진저 이런데 아까 배웠듯이 그 라벤더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하냐면 해서 한 방울, 네. 그래서 에센셜 오일 떨어뜨릴 때 잘 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막 흔드시면 이게 눈에 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더라도 조심조심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학력이 좋은 전문 카모마일도 한번 써볼까요? 얘는 좀 무거워서 좀 늦게 떨어지는데, 네. 저는 흔들어도 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절대 흔드시면 안 돼요. 눈가에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떨어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서 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 집에 뭐 이런 스푼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저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저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E를 팔거든요. 비타민 E는 뭐에 좋냐면 지금 우리가 쓴 그 식물 오일들 있잖아요. 그 식물 오일들의 그 산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식물 오일들이 약간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산소랑 계속 접촉을 해요. 그러면서 약간 품질이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도, 네. 비타민 E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들은 이렇게 잘 안 떨어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데,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비타민 E도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흔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유리용기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에센셜 오일이 플라스틱과 닿으면은 플라스틱을 부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부식시키면서 약간 다른 성분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유리 용기에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이 마사지 오일을 이렇게 유리 용기에 잘 담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포이드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떨어뜨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무릎 부위에 요 에센셜 이 만든 마사지 오일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살살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가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뭐 이런 경우, 네, 이럴 때는 복부에다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마사지 오일까지 이제 만들어 봤고요. 네. 네. 이제 다시 이제 PPT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좀 댓글이 많네요. 그래서 Q&A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질문인데요. 저도 양이를 키우는 집사입니다. 허피스나 링업으로 고생하는 애들을 위해 비상약으로 쓸 수 있는 레시피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허피스는 호흡기 질환이에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아까 왜 우리 그 호우드나 아니면 티트리 이렇게 약간 살균, 소독, 뭐 호흡 이런 거에 그 좋은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아까 마사지 오일처럼 이제 블렌딩을 해서 어디에 발라주냐면은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 가까운 데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가슴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시거나 혹은 아까 제가 추천한 방법인데 그 손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손수건 같은 거에 이 마사지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목에다가 이제 감아두시면은 계속 향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는 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링웜으로 고생하는 링웜은 뭐냐면 곰팡이 감염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고양이 아까 링웜으로 고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링웜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절대 원액 쓰시면 안 되고요. 마사지 오일처럼 이런 뭐 식물 오일에다가 네, 이런 식물 오일에다가 티트리를 떨어뜨리세요. 희석률은 보통 뭐 0.5% 정도 희석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100ml를 만들 거야. 그러면은 0.5%니까 0.5g 에센셜 오일 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그 곰팡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링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공통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를 때 반드시 뭐 위생장갑이나 이런 거를 끼고 발라주셔야 되고 반드시 손 닦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 링원 같은 곰팡이 질환에는 그 티트리 에센셜 오일 혹은 아까 뭐 호우드 같은 거 정말 추천하고요. 버가못도 괜찮습니다. 라벤더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블렌딩 하셔가지고 그 부분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재채기하는 양이한테 목욕할 때 샴푸에 섞어서 쓸 오일 추천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재채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지금 호흡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추천할 만한 에센셜 오일은 뭐냐면 라벤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버가못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쓰시는 샴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제 잘 섞은 다음에 샴푸할 때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고요. 샴푸 고르실 때 약간 향이 강한 거에는 섞으시면 더 향이 뭔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무향 샴푸가 있으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샴푸에 섞어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아까 그 오일 종류 있잖아요. 마사지 오일 같은 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호흡기에 좋은 그래서 아까 추천드렸던 뭐 라벤더, 뭐 버가모, 뭐 호우도 티트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이렇게 가슴 부위나 이런 데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면 좋고요. 네, 또 질문이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물한테 특히 위험한 에센셜 오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거 외에는 웬만하면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동물은 정말 에센셜 오일 쓸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뭔가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좀 피해서 적정량을 희석해서 쓸 수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뭐 라벤더, 티트리, 뭐 호우드, 약간 버가못 이렇게 좀 안전한 에센셜 오일 군에서 선택해서 써주시는 게 좋고요. 에센셜 오일보다도 더 위험한 게 에센셜 오일 자체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냐면 희석량을 너무 높게 쓴다든지 아니면 너무 장기간 쓴다든지 이러면은 또 독성이 문제가 그러니까 뭐 장기 독성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 간에 무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희석량은 될 수 있으면은 그 0.5%를 안 넘기시는 게 좋아요. 정말 정말 국소적인 거. 아까 뭐 링웜 걸려서 뭐 여기 뭐 이렇게 여기 뭐 발톱 부분에 약간 털이 빠졌다든지 이렇게 국소적인 부분에는 0.5%. 그 다음에 약간 좀 광범위하게 마를 때, 광범위라기보다는 뭐 가슴 전체에 마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애가 순환이 안 돼서 뭔가 이렇게 뭐 림프 마사지, 뭐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럴 때는 0.2, 0.3, 요 정도에서 희석해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은 사용 기간은 일주일 내로 단기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고 싶은데 국제 자격증이 있나요? 사람의 경우에는 국제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땄는데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아직 공인된 국제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거 아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개인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그냥 자기가 무슨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티피케이트 주는 정도? 그래서 공인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내가 만든 커리큘럼을 이렇게 이수했어라고 뭐 이렇게 인정해서 주는 거 정도.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발급해주는 모든 반려동물 관련된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은 다 민간 자격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려동물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반려동물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잘 알아보시고 판매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비누를 제외하고는 모든 반려동물 관련된 그 제품은 다 동물의약 외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한 기준을 맞춰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출시를 하셔야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동물의약 외품 제조가 가능한 그 곳에 OEM이나 뭐 ODM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맡겨서 이제 보통 이제 출시를 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인이 출시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과정이나 아니면 그렇게 그 OEM이나 이제 동물의학 외품을 이렇게 OEM, ODM 할 수 있는 곳들은 좀 잘 알아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품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6분 정도에 걸쳐서 이제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는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 안전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나 뭐 더 알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 뭐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은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